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신경 많이 쓰이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또 함께 예방하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중에서도 강릉엔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좀 어수선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쁜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아니 뭐 기쁜 소식이요? 네. 아니 나는 요새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요. 아하.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뭐 그렇지 않소? 저런. 우리 쑥이 명숙이 누님 왜 그러시지?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이렇게 보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유 쳐다보기만 한 뭐이 하나. 근데 지금 제가 그 기쁜 소식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갑자기 좀 숙연해졌어요. 그러게요. 두 분 소식. 얼마 전에 말이죠. 야. 이 강릉을 비롯해서 전국의 내로라 하는 관광 도시들이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거든요. 그러니요. 가들이 뭐 여수, 목포, 네. 경주, 뭐 통영 뭐 이래 뭐 싹 다 매련도 없었지 않소? 맞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요. 우리 강릉처럼 이렇게 예쁜 데가 어디 있어? 없어. 비교가 안 돼요. 예, 기분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신명숙 선생님은 강릉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맞아요. 예, 진정한 강릉 강릉 댁이 여자. 뭐.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동계올림픽의 도시, 자연과 전통, 맛이 살아있는 고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아들로서 품어준 곳 어디입니까? 강릉! 자, 여러분 외국인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이거 영어로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Welcome to Global City 강릉. 예, 지금 뭐 우리 명숙님 그리고 기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 강릉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건 두 번 찌그리면 입만 아파. 예, 우리 강릉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강원도민 모두가 함께 기뻐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릉을 비롯해서 준비된 도시, 또 준비된 7번 국도를 따라 이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힐링도 되고요. 또 감탄도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영어 공부, 뭐 Do you have a girlfriend? 뭐 이런 기본적인 의사소통 돼야 되고요. 아니면 뭐 저기 문화관광 해설사 이런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좋은 얘기입니다. 특히 그 영어에서 Do you have a girlfriend?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함께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대입을 해서 무엇보다도 영어도 좋고 뭐 자격증 따기도 좋습니다만은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7번 국도를 열심히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꼭 봐야 돼요. 안 범수해. 예, 우리 지역 곳곳에 다양한 소식들 알차게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7번 국도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힘차게 오늘 7번 국도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오늘 첫 소식은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안 할 수 없거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인데요.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얘기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이 쓰이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또 확진 환자가 강릉을 여행하고 갔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강릉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요새는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아유 우리 동네는 괜찮나 또 어디가 또 어떤 일이 더 벌어졌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특히 집에 어른들이 있고 엄마들이 있지 않소? 그러면 더 긴장이 되고 불안 쉬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좀 둘러보고 왔는데요.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을까요? 강릉 좀 이곳저곳을 제가 둘러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죠. 국내 12번째 확진자 그리고 14번째 확진자가 우리 지역 강릉을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바탕 소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 불안감이 높습니다. 전염성이 강해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치료제는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모습은 어떨지 찾아가 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되는데 전염성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과 콧물, 가래, 호흡곤란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며 발열과 근육통을 동반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번째 그리고 14번째 확진자가
KTX를 타고 강릉역에 와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내용은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 강릉역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역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최근엔 이용객이 줄어 한산한데요. 고열 환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출입문이 폐쇄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강릉역에는 이렇게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중에 하나가 고열이거든요. 만약 이 감지 카메라에 고열 환자가 감지가 됐다. 그럼 1차적으로 역내에 있는 격리시설에 격리가 된 후에 이후 보건소나 의료원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신속한 방역이 이뤄졌고요. 틈틈이 소독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강릉역은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방역에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직원분들께서 하루에 2번 이상 손잡이, 출입구, 자동 발매기 등 강릉역 전체에 대해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좀 평소에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거의 평일에는 거의 매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새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마스크를 좀 안 낀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피하게 되고 마스크 같은 것들이 지금 약국 같은 데나 다 없다 보니까 사람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다 좀 가격이 사재기 가격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마스크가 없으면 아무래도 밖에 나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시설은 안전을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희가 실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주무관님? 설 명절 이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르신들께 그 위험함이 있을까봐 비상체제로 돌입을 했고 현재로서는 지금 휴관 중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제 뭐 마스크 구입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비싸기도 하고요. 복지관에서 마스크도 이렇게 주시나요? 마스크 2,000개, 그다음에 소독 젤, 이렇게 열 체크기 준비해서 어르신들께 마스크를 한 1,000개 정도 배부해 드렸고요. 강릉시청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잠깐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련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청사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나요? 아니요, 마스크 안 쓰면은 못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자제 좀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나눠들고 계시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가셔고 업무 보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이게 지금 무료로 그럼 네네, 시청에서 무료로, 네. 배포를 해주신 주민들한테, 거군요. 네. 오. 이곳은 시청 내에 위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제 악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감염증 확산을 방지해서 이 악수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몰랐거든요.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렇게 재난대책본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역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질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관계, 그 다음에 그 시민 홍보 그런 관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 중에서 일부 확진자가 이제 강릉 지역을 다녀간 걸로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그 이후에 방역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대한 방역은 다 마쳤고요. 그 외에 그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다음 그 차량들, 버스나 택시에 대한 방역 관계까지도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중앙시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해진 모습.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자주 오는 가게이기도 한데. 예. 손님이 없네요. 그거 강릉에 왔다 간 다음부터 그러니까 저기 명절 때부터 그냥 명절 때는 반토막, 지금은 10분의 1 줄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요? 완전히 없어요, 지금. 보통 점심시간 때면 막 엄청 장사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엄청 잘 됐죠. 줄도 서고 이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텅 비어가고 큰일이네. 심각해, 너무 심각해. 확진자가 다녀간 곳마다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유,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몇 분째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열차올 시간 내에서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됐습니다. 확진자가 강릉에 다녀가면서 또 택시를 이용했다 그래서 네네. 시민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모든 택시들이 방역은 잘 돼 있고요. 네. 그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거기서 마스크나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철저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네. 영업하는데 많은 타격은 있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예. 방역이 잘 돼가지고 뭐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좀 강릉을 찾아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장기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역 차원에서 방역 작업이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확진자들은 어서 빨리 완치해서 퇴원하길 바라겠고요. 더 이상의 감염자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개인 위생과 개인 청결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 가족이 이제 강릉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아마 또 많은 분들, 또 많은 관광객분들도 불안해하셨는데 잠복기가 끝나는 며칠 동안 또 꼼꼼히 방역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사람들이 이래 나서서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 이제 이쯤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잖소. 그리고요, 딴 게 없다니 어디 갔다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손은 있는 대로 썩썩 문대 씻고요. 그렇죠. 기침이 날라 그러면 좀 이래 가로서 콧구녕이고 입구녕이고 싹 다 이래 가로서 이래 기침을 해야 돼요. 네. 좀 이거를 좀 지켜줘. 지켜야 돼. 예. 지금 우리 신명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규칙만 제대로 지켜도 예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될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또는 각 지역별 보건소로 전화를 걸어서 먼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선별 진료소도 다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말이죠. 다들 우리 정민 모두 또 우리 7번국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도 좀 그러셨는데 표정이 여전히 안 좋으시네. 우리 수기 명숙이 누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명숙이 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7번 국도 코너 속의 코너, 요즘 뜨고 있는 핫한 코너 알콰드래요. 오늘은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 옆에는요, 정말 아름다우신 한의사 안지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궁금한데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갱년기 증상입니다. 갱년기 증상. 딱이네. 갱년기 증상. 어떻게 주제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7번 국도가 또 이 을이 있는 걸 오늘 알았지 않소? 아주 나한테 딱 맞는 주제래요. 예. 사람이 사실상 요새는 어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열이 확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 진땀도 나고. 저런. 세상. 지금 감정이 이렇게 좀 급변하고 말이죠. 요동치는 것도 바로 어쩌면 갱년기 증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또 잠시 후에 갱년기에 관해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요즘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걱정을 넘어서 공포감까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네.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많이 등장할 만큼 그게 그만큼 공포감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또 반증이 되기도 하겠는데 그렇죠. 그만큼 조심해야 될 얘기고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방, 무엇보다도 예방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원장님? 네, 그럼요.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고 옷소매로 기침하실 때는 입을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병원에 가실 때는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요. 또 남을 위해서도 서로 지켜야 될 예의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서로를 위한다면 이번 사태 우리가 반드시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갱년기 증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에 딱 맞는 우리 주인공께서는 어떻게 컨디션이 구체적으로 어떠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요, 나는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아주 그냥 열이 확 들어 다른기요. 아하. 야 그러다가도 남들은 요새 엉덩설안에 막 내보고 막 2개씩 막 껴입잖소. 반팔 입고 다니신다면서요? 아니 반팔뿐만 아니라 세상 땀이 찔끔찔끔 막 나고요. 예, 예. 또 갑자기 누가 한마디 하면 눈물도 찔끔 나고 또 누가 칭찬하면 감동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밤에 또 다 잠이 와야 자지 내가. 아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들입니다. 아이고야. 자꾸만 열이 나서 땀이 흐르고 얼굴 쪽으로는 열이 훅 오르고 심하면 안면 홍조까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주로 야간에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네. 몸의 변화 때문에도 힘든데 잠까지 못 자게 되면 더 피곤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갱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선상님. 근데요 이런 갱년기는 도대체 왜 와요? 아하. 그리고 이럴 땐 진짜 어떻게 돼요? 응? 여성은 초경을 시작해서 폐경을 할 때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여성 호르몬은 주기적으로 여성의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오르고 내렸던 여성 호르몬이 폐경을 하면서 훅 줄어든다면 여성이 겪는 신체적인 변화는 매우 크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40대 초반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대개는 50대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 갱년기가 발생한다는 건데, 근데 또 약간 좀 생각을 바꿔보면 이 중간에 낀 그 남자분들, 남편분들 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기 현수 형님, 보세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네네.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과 네. 또 갱년기를 맞은 아내와 남편은 그 사이에서 뭔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사실 갱년기를 맞은 아내 옆에는 갱년기 증상을 함께 겪는 남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아픔을 아이, 서로 야, 보는 모습.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한테 그럽디다. 아주 죽겠대요. 그분 그러시죠. 야. 예.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40대부터 50대 분들이 뭐 연령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남자분들도 함께 저는 뭐 씨름 경기 보다가도 울어요. 요즘 감동적인 경기를 보면 박수 치다 말고 운다니까요. 그러니 나이가 네. 먹을수록 옆에서 자꾸 질질 짜고 이러니 그것도 안 좋아. 그 집에 계신 분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요. 아마 근데 이런 육체적인 증상들 말고요. 네. 심리적인 증상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심리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됩니까? 네. 급격한 몸의 변화와 생리의 소실로 인해 갱년기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적 증상은 네. 우울감입니다. 우울감. 네, 갱년기 우울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증상은 몸이 처지거나 행동이 느려지는 양상보다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초조성 우울이 많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는 평생을 봉사했다고 여겼던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빈둥지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 처음 알았네요. 이름이 그 이름만으로도 확 와닿네요. 네. 근데 네. 선상님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왜 폐경이 이래 되잖소. 그런데 폐경이 되니 갱년기가 오는 건지 갱년기가 됐으니 폐경이 오는 건지 뭐에 오라요? 폐경기는 말 그대로 월경이 끝나는 2, 3년간의 시기를 말합니다. 평균 연령은 49세고요. 갱년기는 폐경기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폐경 전부터 폐경기 동안, 폐경이 끝난 이후의 일정 시기까지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집에 계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좀 약간 지금 울컥했는데 어떨까요? 이걸 그냥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네.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증상이라고 해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갱년기 증상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주가 되는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서 치료 약제도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이 되는데요. 가슴 답답함이나 상열감, 더위와 같은 열증을 주되게 호소하시고 이로 인한 불면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몸에 화를 내려줄 수 있는 치자나 승마가 들어있는 약제를 주로 사용하고요. 네. 이런 열증보다는 피로감을 주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상열감과 땀나는 증상이 나면서 의욕 상실까지 호소하시는데요. 이렇게 허증 경향의 환자분들은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인삼이나 황기 등이 들어간 처방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 나는 들어보니 나는 네. 원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답이 없어. 난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 예. 아까 그 열이 많이 오르시는 쪽이시니까 네네네. 합당한 또 처방을. 예, 훅 올라갔다 훅 내리고 이러네. 예. 아유, 내가 좀 남세시럽긴 한데 뭐를 물어 좀 보려고요. 편하게 야, 물어보시죠. 내가 뭐 식탐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나이가 이래 되다 보니 내가요, 또 자막 처리도 좀 해줘. 이 배때기 요가 배만 똥 빼는데 여가 볼록 튀어 나와요. 이럴 때 어떻게? 네, 이것도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도 생성이 되지만 지방 조직에서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의 퇴화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복부로 지방 조직을 늘리게 됩니다. 더불어 40, 50대는 대사량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살이 찌게 되죠. 그 여성분들, 갱년기 여성분들 다이어트,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물론입니다. 복부 비만은 성인병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 통증 등 다양한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을 빼주셔야 합니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예전과 다를 게 없는데도 살이 찐다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살이 찌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갱년기라는 과도기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식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예. 저희 그 7번 국도 열심히 또 즐겁게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주변 분들 얘기일 수도 있겠고 가족 얘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갱년기에 처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그 누구보다도 큰 도움이 되셨을 신명수 선생님 괜찮으셨어요? 아유, 난요. 매른덥게 이게 도움이 되지 않소. 어때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나도 운동하고 선생님이 지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어 놨다가 몸도 건강하고 나 배도 어디 쏙 집어넣고 이러려고 그러지 않소. 아니, 그런데 내가 이래 지그리면서 슬쩍 봤는데요. 저를 보십니까? 뭐 배가 또 펄럭해 나왔네. 저건 또 어떡하지? 오늘 갱년기 질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참 알찬 내용이었어요. 잠시만요. 왜 찔리시는 거 있는 거 보죠? 왜 이렇게 전혀 안 찔립니다. 왜 이렇게 성급히 마무리를 하시는 아니 건지. 근데 신기해요. 배가 아까는 이만하게 태 나왔다가 또 얘기하다 보면 쑥 들어갔네. 네, 지금 초조한 손놀림 보십시오. 자, 원장님, 이 공간에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다이어트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원장님이 지금 두 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지금 억지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튼 이 다이어트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그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꼭 나와주십시오. 선생님 꼭 나와야 돼요. 지금 뭐 선생님들, 신명수 선생님 때문에 제가 마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다이어트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7번 국도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요즘 대세, 요즘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새로운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규환 씨 알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뭐죠? 뭐 대한민국 들썩이게 어깨춤 저절로 추게 하는 건 바로 리얼 예능 다큐 버라이어티. 바로 7번 국도죠. 너무 속보이는 뻔한 대답 말고요. 그럼 뭐 나래요? 뭐 나에 대한 얘기나? 오늘 왜 이러십니까? 그 요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로트.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때는 그 유산슬 씨 그 동생 탕수육으로 제가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일주일하고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뭐 그랬습니다. 활동명 탕수육 상당히 어울린다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다 튀겨버려 드릴게요. 지금 탕수육이 한 조각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 7번 국도에서 바로 이 트로트 가수들과의 독특한 만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SNS까지 함께 버무려진 매체 통합 버라이어티 이름하여 행쇼입니다. 행쇼. 아니 뭐 이름이 뭐 그렇소? 생쇼라고요? 지금 생쇼? 발음을 얼뜻 잘못하면 생쇼가 될 수 있는데 생쇼가 아닙니다. 행쇼입니다. 행쇼. 행복한 라이브 쇼 줄여서 행쇼. 잊어먹지 말아요. 인사할 때도 생쇼를 할 거예요, 같아요. 행복하십시오 할 때 그 줄여서 행쇼. 행쇼. 우리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이죠. 행복하십시오. 아이 뭐
행수요건 생수요건 하여튼 뭐이 마음에 들어. 근데 트로트 이름은 그래도 세월을 좀 느꼈을 때 귀에 팍팍 들어오는 거 아니래요? 네, 맞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담은 음악 그리고 희로애락을 담은 음악, 우리네 삶을 노래하는 가수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첫 주인공은 과연 누굴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오늘 주인공 두 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분들입니다. 도윤걸 그리고 요요미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원의 아들, 춘천의 아들, 네, 트로트에 딱 걸맞는 가수 도윤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윤걸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피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요요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딱 1년 전쯤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때 막 이제 이 오빠 뭐야 막 냈어. 막 그때 한번 딱 오셨었고 네. 그 이후에 여름에 또 저희가 낙산 해변에서 맞아요, 공개 방송 때 맞아요. 한번 또 모셨는데 네. 그 뭐 저 아직도 기억해요. 물 좀 먹어요. 마셔도 돼요. 아, 물 한 모금이요? 생수 홍보 혹시 광고? 아니요. 아직이에요. 이제 막 들어올 참이군요. 모르겠어요. 올해 계획이 있구나. 올해. 너무 참 옆에 아름다운 예. 요요미 씨. 네. 아름답지 근데 물이 옆에 있는데요. 예. 되게 먹고 싶어요 지금. 그거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문을 열어줄 첫 곡은요. 이 오빠 뭐야? 자, 여기 어떤 분이 요정이 나타났다라는 글을 주셨는데요. 예, 요정이 나타났다. 도윤걸 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지금 아닌 것 요요미.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요정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걸 요정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무턱대고 다가오 차갑 걸지나?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전부 나에게 훅가버렸네. 아까부터 따라오는 저 오빠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두근두근 울렁대게 자꾸 내게 다가오는 거야. 요요미님 보는 낙에 살고 있대요. 4742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 네, 이제 저의 예.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피바이러스잖아요. 아니 그 해피바이러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네. 요즘 왜 이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다른가. 여기 보세요. 해피바이러스 요요미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알겠습니다. 요요미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윤거 씨 이상적 네. 표시 지금 웃는 거죠? 네, 지금 웃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행쇼가 오늘 행쇼만큼은 지금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특별해지는 시간인데 요요미님과 도윤걸 씨가 첫 주인공이 되주셨어요. 텔레비전으로도 앞으로는 TV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0분 MBC 강원영동에서 방송되고 있는 7번 국도. 이 프로그램 또 MC가 접니다. 도윤걸 씨는 우리 요요미 씨 노래를 주로 방송 아니면 유튜브 어디서 주로?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와 정말로 아름다우시네요. 아까 잘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요미 씨가 얼굴이 작아서. 네, 안 보. 지금 멀리서 보니까 도윤걸 씨가 저한테는 더 커 보여. 왜 이러지? 작아 보이죠? 아니 멀리 계신데 더 커 보이는 희한한 현상이시죠. 제가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는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해. 이 혜은이의 노래를 요요미님이 유튜브로 공개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인가? 특히 그 혜은이 씨의 어린 시절 모습, 그러니까 젊은 시절 모습과도 이렇게 닮았다는 사진들이 막 오픈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저 엄청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네. 가수가 되기 위해서 진짜 제일 결정적인 네. 포인트가 혜은이 선생님 곡 듣고서 제가 그랬어요. 반해가지고요. 넌 들었니? 내가 널 좋아한단 말. 진짜 좋아해. 너를
들어줘. 자, 요요미 그리고 도윤걸 두 분과 함께하는 행쇼. 네. 이제 윤걸님의 노래 한 곡을 청해 드릴 텐데 윤걸님은 노래 타이틀곡이 말이죠. 네. 요즘 좀 힘드시겠어요. 아유, 네. 뭐 그래도 이겨내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겨내십시오. 예, 네.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미치도록 네가 좋아 죽겠다. 네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잠을 잘 때도 네 생각, 잠을 깨어도 네 생각. 네가 내 삶의 전부가 됐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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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지금 아마 요요미님은 정말요? 이 노래 지금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평가를 잠시 듣도록 진짜요?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사랑할 거야. 아우. 이 언니 뭐야? 이 언니 뭐야? 다른 알겠습니다. 매력인데요? 네, 그러게 어. 말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 채널을 안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요거 어떻게 편집 되나요? 아닙니다. 안 되나요? 이 오빠 뭐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도윤걸 씨 목소리를 들으면서 네. 처음 느끼는 건데요. 네. 함중환님 목소리가 느껴진다라고 아, 하셨어요. 제가요? 예. 아. 그러고 보니 진짜 함중환님 목소리가 있네요. 그래요? 예.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내게도 사랑. 얼굴도 약간 닮았죠. 얼굴도. 네. 박재영님도 히트 예감이다. 사나이다. 네, 노래 진짜 좋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순동님도 사투리 대박 쓰시네요. 나겠네요. 네. 노래 되게 좋아해요. 저 충청도. 저 맞아. 충남고요. 저 맞아. 충남고요. 가깝네요. 어디세요? 저 어디셔요? 청주. 청주예요? 네네. 가까워요. 가깝죠. 구요와 청주. 가깝죠. 지금 요유미 씨가 가찹추라고 그래. 알아. 찌개 같은 여자랍니다. 얼큰한 통태찌개 아니면 담백한 부대찌개 수만 가지. 이 오빠 뭐야? 헤이 이 오빠 뭐야?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뭐긴 뭐겠습니까? 접니다. 준비된 행쇼의 차기 주인공 저 환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이고 세상. 근데 뭔 젊은 사람들이 웃다 그래 트로트를 잘하지. 눈이 확 번쩍 땡다야. 우리 이참에 같이 노래방이라도 같이 갑시다. 끝나고 함께 가시는 걸로 하시죠. 좋습니다. 네, 저는 네. 빠지겠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왜 빠져요? 저는 같이 낀거. 구경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쇼를 보시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즐거워지셨다면 저희가 기획한 의도를 여러분께 성공적으로 전해드린 셈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펼쳐질 겁니다.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멋진 라이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으신 곡이나 또 만나고 싶으신 가수가 있으면 저희 7번 국도로 연락을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행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가수들의 흥겨운 음악과 이야기를 좀 만나봤습니다. 요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네. 이 기분과 이 텐션 더 올려야 되거든요. 명숙 누님, 어떻게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아이 나야 좋지. 나는 우울하고 걱정 싫고 불안하고 이런 거 싫어. 아하,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화면이 정답이 될 겁니다. 네. 시청자 세상에 아주 깜찍한 영상이 도착했거든요. 여러분, 빨리 만나보시죠.
이번 주 시청자 세상은 두 분의 아버님이 보내주신 유치원 재롱잔치였습니다. 아마 이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내 얼굴을 딱 보면 처음보다 상당히 달라졌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아유 아들 저리 재롱잔치를 보니 신이 절로 나고 어떠 그래 구엽나. 아주 예. 기분도 좋아져. 저는 모처럼 우리 명숙 누님 성대모사를 하면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재롱잔치 잘 봤어요. 다음에 스튜디오 와서 좀 보여줘요. 잘했어요. 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답디다. 뭔지 아세요? 과가 손을 이래 들고 팽하 이거 맞나? 야, 팽하. 약간 톤은 약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팽하.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너가 팽수 아니냐고 막 물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진짜. 어쨌든 이 팽수라는 게 펭귄을 모티브로 만든 거잖아요. 펭귄 참 귀엽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제 엉덩이 쪽만 보면 펭귄 닮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걸음걸이 뭐 생김새 다 귀엽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저도 사람이 아니라 좀 펭귄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강릉에서도 이 펭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강릉에서도 바로 이 아쿠아리움이 있거든요. 귀여운 펭귄들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러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푸른 동해바다와 경포호수가 만나는 곳에 즐거운 바다 놀이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고 신비로운 바닷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아쿠아리움. 깊은 바다를 그대로 옮겨온 듯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 두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누구? 남녀노소 불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아쿠아리움의 귀요미 삼총사가 있는데요. 개성 넘치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지금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펭귄 수족관. 들어가자. 아빠 어서 오세요. 밥이다 밥. 생선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는 요 녀석들은 훔볼트 펭귄입니다. 무태선 뒤뚱뒤뚱 느리고 날지도 못하지만 물 만난 펭귄은 다르죠. 네,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기 때문에 절대 느리다는 편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허리, 일로. 옳지. 그래서 그런데 가만 보니 펭귄들이 팔찌 같은 걸 차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색깔도 다양한데요. 혹시 촬영한다고 멋이라도 부렸니? 주황색 그리고 검은색의 친구들은 암컷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저희가 구별을 했습니다. 이름을 보면 좀 더 친숙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보고 이 개체가 누구다. 저희 이쪽 이제 보이는 구멍 안들이 다 둥지이고요. 밖에 누가 왔나? 안녕하세요. 우리 집 구경하러 오셨었어요? 자, 들어와서 양미리 한 마리 먹고 가세요. 들어와요, 들어와. 두 번째 주인공은 점박이 물범입니다. 연회색 오동통한 몸매에 점박이 무늬가 가득. 강아지처럼 온순하고 귀여운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서해 백령도에 많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죠. 반가워요. 이번엔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수족관에 들어가 봤는데요. 물 밖으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있던 녀석들. 이름을 부르자 금방 알아듣고 다가옵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간단한 동작만 가르쳤다는데 아쿠아리스트와 손발이 척척.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네요. 아쿠아리움의 귀요미 삼총사. 마지막 주인공은 수달입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에 날쌘 수영 실력을 뽐내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귀한 몸이기도 하죠. 수족관 뒤편에서 아쿠아리스트가 먹이를 준비하는데요. 수달들을 위한 특식은 바로 살아있는 미꾸라지. 저희가
수달 먹이를 이제 손질된 먹이를 주기도 하는데 원래 야생에서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이제 활동성도 증가시킬 겸 이렇게 생미꾸라지를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달에 네, 들어오시면 돼요. 어머, 누구세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바로 지금 좀 앉아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되게 경계심이 심한 친구들인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다 물속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수달이 경계심이 심해서.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바로 얘가 애기들 아빠예요. 다로고 태어난 지 이제 10년 됐어요. 어디 보자. 냄새가 나. 이거 미꾸라지 냄새가 나는데. 달에, 일로 달에. 오늘 메뉴 좀 볼까? 기다려. 이달에. 옳지. 아니야, 이달에. 밥 안 줄 거야? 안 주면 나 간다. 이달에. 이 친구 엄마고 이제 태어난 지 5년 됐어요. 이렇게 막 식성도 되게 강하고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게요, 제가 식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애 키우려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참, 우리 애들 보여드릴까요? 저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우쭈쭈, 내 새끼들 귀엽죠? 날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바로 그렇게 먹고 싶어? 새끼 수달들은 밥대 모르고 잠에 푹 빠졌는데 육아는 뒷전.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수달 부부. 너희들 이대로 되는 거니? 왜 너만 나와서 먹어? 응? 다래야, 애기들 어딨어? 애기들도 줘야지, 애기들도. 왜 자꾸 와? 아우, 거참 말 많네. 미꾸라지나 그냥 더 던져봐요. 그래, 이 맛이야. 아우, 맛있어. 원래 성은 없었는데 이전 담당자께서 이씨셔가지고 그냥 좀 친근감 있게 부르려고 이제 애들 이름에 자기 성 붙이셔서 이제 이다로, 이달에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도 제 성을 붙이기보다는 그게 좀 더 편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이때 슬며시 제작진에게 다가온 수달 한 마리. 요리조리 냄새를 맡으며 낯선 방문객을 탐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얼음이 돼버린 제작진.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달고, 이달고. 아, 그거 누구요? 아, 우리 집에 왜 온 거요? 혹시 먹을 거 없어? 주머니 좀 내 뒤져볼까? 멸치 한 마리 나올 때마다 한 대야. 자칫하면 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리면 굉장히 아파요. 달고. 달구의 탐색전이 끝나니 이번엔 새끼 수달들이 조금씩 얼굴을 내미는데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눈치만 보네요. 바로 애기들 어딨어? 애기들. 저 부르셨어요? 이번엔 커다란 담요를 펼쳐주는데요. 수달은 무태서도 생활하기 때문에 털을 말려주는 거랍니다. 달봉아. 에이, 스킨케어를 좀 해볼까? 요렇게 이 케어? 아이, 좋아. 한참 털을 말리던 수달들 조금씩 장난이 심해지는데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설마 싸우는 건가요? 금슬 좋은 수달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혼 직전 사랑과 전쟁? 잘해. 너가 말려야지. 지금 새끼를 낳은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엄마는 몸이 회복될 그런 단계인데 이제 아빠는 계속 짝짓기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 둘이 좀 종종 이렇게 좀 다투면서 좀 장난치면서 좀 가끔 격하게 싸울 때가 좀 많아요. 상남자 다로의 애정 표현이 좀 과했던 거네요. 그 사랑 싸움은 좀 못 본 걸로 해주셔, 선수끼리. 어떻게 대신 뽀뽀라도 한번 해드려, 어떻게?
사납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다로랑 뭐 달에, 달봉이, 달구, 달심이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로. 펭귄과 물범, 수달 친구들까지 아쿠아리움에 살고 있는 귀요미 삼총사. 어때요? 정말 사랑스럽죠? 앙증맞은 외모에 멋진 수영 실력, 그리고 개성 넘치는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아쿠아리움의 귀요미 삼총사, 물범, 수달, 그리고 펭귄 이렇게 만나봤는데 저희 집에도 좀 한 마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 씨는 뭐 여동생 없나? 있어요. 뭐 어떻게? 아이 그 없는 뭐 펭귄 자꾸 찾지 말고 여동생한테 좀 잘해. 저희 어머니세요? 아니 내가? 네. 이웃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건 그렇고요. 사실 물범이 저는 굉장히 좀 놀랬던 게 따로 이게 훈련을 안 하는데도 이름 부르면 알아듣고 이렇게 이런 모습 자체가 너무 신기하네요. 예. 그게 사실은 그 아쿠아리움에서 해양 동물을 돌보는 분들을 아쿠아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동물들을 정말 꼼꼼히 잘 보살피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음을 열고 사람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걸 겁니다. 우리 동물들한테 좀 잘해줘요. 그렇습니다. 여동생에게도 잘해주고 또 주변 좀 잘해줘요. 잘해주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환경과 동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를 담뿍 담은 7번 국도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달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들도 두 분 모시고 함께 이렇게 달리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아이 난 너무 짧아. 2시간으로 편성 늘리죠? 괜찮은데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이 또 저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도 7번 국도 여러분 모시고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